솔직히 제가 이거 하나 보러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초호기 중에서 가장 멋있는 조형이지 않았나 싶었고요.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좀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정말 볼 게 많았던 그런 에바 전시가 아니었나 싶어요. 머리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뇌까지 이렇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네, 여러분, 건프라보입니다. 자, 이번 여행 바로 오사카, 그 중에서도 오사카 성에 에반게리온 전시관이 있다고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 오사카가 제가 이번까지 하면 한 6번, 7번째 정도인데 여기는 꼭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사카 성보다는 바로 이 피규어 전시관을 위해서인데요. 저는 좀 웃기게도 가족 4명 다 같이 갔는데 부모님께 피규어를 하나씩 설명드리는 게 좀 웃기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촬영하고 나왔습니다. 이 전시관은 미라이자라는 건물 안에 있는데요. 여기는 오사카 성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성 앞까지는 걸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미라이자 전시관 지하에 가시면 에반게리온 전시관이 있고요. 솔직히 에반게리온 전시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에반게리온 피규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카이오도 전시관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기준 8,000원, 어린이 기준은 4,000원인데 저는 정말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입구에는 리볼텍 피규어로 입간판을 만들어놨고 마츠무라 시노부 버전에 2m가 가까이 되는 굉장히 좀 큰 초호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안에 이렇게 가차가 있는데 요거는 입장하는 1인당 하나씩 코인을 줍니다. 저는 4명이 입장했기 때문에 이 4개를 이따가 혼자서 다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시장 내부에는 이렇게 커다란 레이가 하나 있는데 아마 사람 크기이니까 1:1 사이즈가 아닐까 싶고요.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전시관 안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귀엽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벽면에는 바로 카이오드의 액션 피규어 그리고 스태츄도 하나 보이는데요. 보시는 이 제품은 신극장판 초호기 스태츄고 아마도 25주년 기념으로 출시된 제품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출시 가격이 14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제품은 특히나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양산한 제품이라서 기존 폴리스톤의 레진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조형적인 디테일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요거를 제가 국내에서 구매하신 분은 못 봤는데 실물로 이렇게 또 보게 돼서 너무 좋네요. 제품 조형은 카이오도의 베테랑 운영사인 타니 아키라가 진행했습니다. 과거에는 에바 레진 작품들을 좀 많이 담당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아래는 리볼텍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로보톤에 없는 제품들만 좀 리볼텍으로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제가 리뷰를 했던 건 가설 5호기랑 아니마 버전의 초호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리볼텍 리뷰를 찾으신다면 207TV님의 영상에 대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좀 추천할 만한 제품은 비스트, 그리고 가설 5호기, 마크9, 양산기 이런 제품들을 리볼텍으로 추천드리니까 혹시나 매물을 보신다면 바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볼텍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게 바로 세백 라인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리볼텍은 동그란 조인트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요. 이 야마구치 관절로 되어 있는 세백은 그런 어색함이 전혀 없고 아주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특히나 이때 나왔던 제품들이 도색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출시되는 제품들과 비교해도 어느 것 하나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데요. 아마도 지금은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의 도색은 단가가 너무 비싸서 안 하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전시회 갔다가 반했던 제품들이 좀 2개 있어서 한국에 오자마자 일본 옥션을 싹 뒤져서 추가로 2개를 구매를 좀 해놨습니다. 그 제품들은 파란색 영호기와 노란색 영호기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백으로 나왔던 초호기의 얼굴은 제가 이날 처음 봤는데 지금 리볼텍 버전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한참 멋있는 그런 얼굴인 것 같아요. 나름 좀 남성적인 느낌도 많이 느껴지고 그로테스크한 느낌도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키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리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레진으로 만들어진 아스카랑 레이가 있는데 이 레이 입이 좀 되게 특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에바 제품들은 이렇게 전면에 전시되어 있고 그 외의 제품들은 너무 많아서 다 찍어오진 못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쿠도 있었고요. 굉장히 좀 큰 사이즈의 레진 도색작들 그리고 게게게노 기타로 이름 모를 제품들도 물론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즈미야 하루이 그리고 이누야샤의 키쿄우 그리고 이 아스카랑 레이는 이 원더페어 한정으로 나왔던 에반게리온 피규어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 벽에는 이런 아이언맨 피규어라든지 히어로물 제품들도 많이 출시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오도가 이 괴수 쪽 라인으로도 굉장히 좀 강합니다. 전문으로 하는 원형사들도 많았고요.
울트라맨이나 고질라 관련된 피규어들도 정말 많습니다. 소프비 제품들부터 시작해서 미니 피규어까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제 채널에 주로 30대와 40대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피규어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꼭 한번 놀러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고질라부터 시작해서 신고질라 제품,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도 나름 전시가 되어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마츠무라 시노부 작가가 최근 몇 년간은 동물이나 곤충 원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저 말벌 제품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또 반다이 버전으로 가챠 제품들도 나오긴 했지만 이 카이오도 제품의 퀄리티나 관절의 조인트 등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굉장한 제품이죠.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는 거의 에바 작업을 안 해주고 계신데 언젠간 다시 한번 해주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켓몬 피규어 제품들도 있는데 이게 2004년에 나온 제품들 치고 도색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파는 제품 그대로 전시를 한 거라면 이것도 매물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관 가운데 이렇게 좀 큰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은 오나이 여신님 제품이죠. 제가 애니를 안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1:1 사이즈의 거대 피규어가 3개 엄청 크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관마다 약간의 테마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내부가 복잡하진 않은데 볼만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름 모를 피규어들도 많이 있어서 촬영을 좀 해봤는데 아즈만가 대왕 작가가 그린 요츠바랑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만화책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일본 박람회 그런 디자인으로 된 것도 있었고, 좀 불교 문화 쪽이나 일본 문화에 가까운 그런 예술품에 가까운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로 피규어가 나온 줄도 몰랐는데 참 좋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 풍신과 내신 이 제품들 좀 저렴하게 팔았다면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천수가는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 간츠의 적으로 나왔던 그런 제품들과 그런 배경으로 만들어진 디오라마들까지 같이 전시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내부로 들어가면 여기가 진짜 장관입니다. 여기가 불이 다 꺼져 있고 디오라마로 하나하나 다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에반게리온 디오라마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보려고 가족들을 모두 오사카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 자, 처음 보실 건 바로 사키엘 사도가 왔을 때 에반게리온 초기, 영호기, 2호기 세 기체가 한 번에 출격하는 모습입니다. 미사토가 바닥 버튼을 눌렀을 때 바닥 지면이 올라가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아주 역동적인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고요. 디오라마는 직접 만들었지만 에바들은 리볼텍 제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리볼텍 제품이 얼마나 관절이 잘 움직이는지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개인적으로 로보톤으로는 저 정도로 역동적이게 구현하는 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호기는 엄빌리컬 케이블이 뜯어지면서 바닥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디오라마의 퀄리티는 자연적인 부분이나 빛에 대한 이해들이 전체적으로 좀 높아서 볼만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제품은 바로바로 아주 멋있는 초호기의 출격 장면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 하나 보러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초호기 중에서 가장 멋있는 조형이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 디자인과 퀄리티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느낌의 센스들까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초호기 앞에 있는 이 3명의 캐릭터들도 다 연출이 되어 있는 장면이고요. 저 뾰족한 초호기의 입모습, 저게 진짜 매력이죠. 진짜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정말 뜯어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탐나는 작품이었고요. 저 내부에 켜져 있는 LED라든지 도색의 스타일 그리고 전체적인 디오라마의 느낌이 너무 좋고, 이 표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옛날에 만들어진 게 느껴지지만 이런 관리적인 면에도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베이클라이트의 표면 물결이 미세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저 어깨를 구속하고 있는 구조들이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모형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 노란색 보트, 이걸 타고 초호기한테 가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지가 들고 있는 요오코소 네르프 책도 보이고요. 팔짱을 끼고 있는 미사토, 타라고 강요하는 겐도의 모습까지도 완벽했습니다. 자, 그 다음 디오라마는 신극장판에 나왔던 네르프 기지를 밟고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저 위에서 콩콩하는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 밟고 지나간 저 발자국과 전체적인 LED 조명까지 그 장면을 그대로 너무 잘 재현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바닥의 연기는 조금 두꺼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볼만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품은 바로 리볼텍 3호기 발디엘 버전이고요. 등 부분에 오염된 엔트리 플러그가 보입니다. 리볼텍 버전은 팔이 그렇게 좀 길진 않았는데 이 로보톤보다는 확실히 팔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선이 처진 모습들과 뒷부분의 석양까지 아주 조화가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바로 2호기의 비스트 모드인데요.
우라코드 더 비스트가 켜짐과 동시에 저 엄빌리컬이 펑 하고 날아가는 모습, 그 장면을 그대로 정확하게 연출하고 있고, 저 퍼지는 연기가 굉장히 좀 굵직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역동적으로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리볼텍 비스트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이 로보톤보다 색감이나 리얼리티가 훨씬 더 잘 나온 제품이라서 저는 이 제품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구속구가 깨진 표현까지 해놨다는 게 와, 정말 디테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극장판 리피트에 나왔던 2호기 알파가 13호기를 향해 하강하면서 수많은 에바 시리즈와 전투하는 장면인데요. 바닥면에 연출된 디오라마가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기도 해서 한번 따라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작품, 이것도 정말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이게 보시면 앞에 쓰러져 있는 신지도 보이고 비스트도 보입니다. 이게 바로 그 장면이죠. 비스트화된 마리가 신지를 발견해서 꺼내가는 이 장면인데, 와, 저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바깥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는 저 밝은 불빛이 영화 속의 장면과 아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역할을 해서 이런 구성이 참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비스트의 이빨이라든지 비스트의 혀 이렇게도 보이고 머리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뇌까지 이렇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좀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정말 볼 게 많았던 그런 에바 전시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디오라마 제품은 에바 말고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이런 공룡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볼 수 있어서 혹시나 자녀분들과 함께 관람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좀 코믹한 요소로 만들어진 이런 버전도 있었고, 트리케라톱스, 벨로시랩터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공룡 이름을 다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좀 사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닌자 거북이 디오라마도 있었습니다. 이게 또 리볼텍에서 이런 게 출시가 된 줄도 몰랐는데 리볼텍 제품 치고는 좀 관절 부분이 굉장히 좀 티 안 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촬영을 한번 해봤고요. 조금 만화적인 느낌이나 관절들이 좀 많이 역동적이어서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철인 28호, 이 제품을 배경으로 한 디오라마도 있었고, 고질라나 킹기도라를 배경으로 한 디오라마 작품도 보입니다. 자, 이제 전시관을 나가면 기념품관이 나오는데요. 옆에는 이렇게 가차샵도 하나 있었고, 아까 안에서 봤었던 이런 리볼텍 제품들도 몇 개 구매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제품이 좀 구하기 힘든 것들은 다 품절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은 에반게리온 소프비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크게 나온 제품이지만 이 얼굴 조형이 조금 별로여서 저는 구매할 생각이 딱히 없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시는 3명의 피겨, 이게 에바 걸즈라는 이름으로 나온 제품인데 굉장히 좀 사실적인 묘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본에서는 좀 나름 유명한 조형사가 디자인을 해서 일본에서는 인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은 저는 한두 분 정도밖에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긴 했는데 딱히 손이 가는 건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고질라랑 에바, 그리고 오사카성을 배경으로 한 디오라마도 볼만했는데 이게 전시장 내부에는 없고요. 기념품관 계산대 옆에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일 처음에 받았던 코인 기억나시죠? 이게 1인당 1개씩 주는 거라서 여기 에바 디오라마 가차에 코인을 모두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개까지 똑같은 게 나와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점원을 불렀어요. 근데 점원이 코인을 넣고 돌리니까 제가 가진 거랑 다른 하나가 나와서 그거랑 좀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남은 코인을 돌리니까 또 점원이 뽑은 거랑 똑같은 게 나와서 결국 두 개 중복이 되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사카성 구경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사카에는 이제 에바로는 더 뽑을 컨텐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아주 빅 컨텐츠가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오사카성이 계획 안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